자, 클래스 로더 이야기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아주 깊이는 못하고 어떤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그 수준에서 클래스 로더 이야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로더가 하는 일이 뭘까? 네, 얘가 하는 일이 뭘까? 얘가 이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특정 클래스에 대한 정의.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바 바이트 코드겠죠? 그 바이트 코드니까 그게 이제 이진수로 쫙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바이트 코드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로더들이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클래스 로더가 한 놈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기능에 따라서 역할이 여러 개로 또 쪼개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더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클래스 로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일단은 JVM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자바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제공된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 혹은 패키지화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의 전체들 그런 거를 싹 다 미리 로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 로더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JVM이 딱 기동을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런 놈들 rt.자, 뭐 tools.자,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듈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뭐 클래스들을 잔뜩 모아서, 그러니까 API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잔뜩 묶어가지고 모은 게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 JVM 중에서도 핫스팟 머신이 이제 보통 C++로 구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더가 일단 로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실패를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구형 JVM에서 클래스, 확장 클래스 로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말고 소위 확장으로 제공되는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로딩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거 로딩하다가 소위 확장에 해당되는 걸 로딩을 하는 로더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걸 로딩하는데 얘가 이제 기존에는 확장 클래스 로더 하다가 이제 플랫폼 클래스 로더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클래스 로더, 바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를 만나게 됩니다. 이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클래스들이 존재하는 거죠. 얘를 로딩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를 로딩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술할 때는 자바라는 .java 파일로 하잖아요. .java 파일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클래스 해가지고 이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로 글씨를 써서 이렇게 파일을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바 파일을 작성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class 파일로 바뀝니다. 그쵸? 클래스 파일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게 뜯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뜯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트 스트림 그러는데 뭐 비트 스트림이라고 해도 저는 틀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모든 데이터는 비트 스트림의 일종이고 묶으면 바이트 스트림이지 뭐. 어쨌든 스트림이다 그러면은 연속되어서 쫙 붙어 있는 거죠. 배열처럼. 그런 건데 요 놈이 일단 여기에 적용되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MS 워드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문서 파일에 규격이 있겠죠. 그 형식이 있겠죠. 그것이 이게 또 버전이 있어요. 또 여러 버전이 있고 그것의 규칙에 맞게 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을 따져요. 그래서 초기에 클래스를 로딩해야지 그러면 클래스 로더가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링킹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초기 로딩이라는 거는 이 스트림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오든 네트워크로 받아오든 어쨌든 가져와. 그런 다음 뭐예요? 이때 링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점, 이거는 컴파일 타임이죠.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난다라는 것은 신텍스, 문법을 잘못 맞춰가지고 난 오류고, 작동 간의 오류는 이제 런타임 오류로 보는데, 자바에서 런타임이란 이 링킹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링킹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검증 과정을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 프리페어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 레졸루션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해석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 초기화하고 유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쓰이면 이제 언로딩이 이루어지는데, 언로딩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이게 누가 결정을 또 하냐면은, 여기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들을 몽땅 회수했는데 그 클래스 인스턴스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메모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언로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C++와 달리 자바에서는 소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클래스의 생성자는 있는데 이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은 특정할 수가 있지만 이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가비지 컬렉터 마음이야. 지가 이제 이거 소멸을 시켜도 되겠어 하면 그때 회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소멸자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finalize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그게 호출되고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갖다 쓸 이유도 없거니와, 네, 어찌됐건 그래서 소멸자가 없다. 이제 C++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화 단계가 여기가 좀 재밌는데, 요 초기화 단계로 가면은 이제 요 초기화 단계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시점에 뭐가 불리냐면 여기서 생성자가 불려요.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여기가 이제 다 지나야 생성자가 호출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뭐 검증 단계,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단계로 넘어가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자, 이 로딩이든 링킹이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런타임에 이루어집니다. 자바라는 언어적 특성이고 운영상의 특성이죠. 이게 이제 성능이 이것 때문에 일부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장점이 훨씬 많다. 확장성 진짜 많이 시쳇말로 대박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유연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가 자바로서 어떤 장점을 극단적으로 부각받게 된 이유가 이 지점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만 맞으면 네, 그 인터페이스 우리 배웠죠? 그것만 맞으면 런타임의 클래스 구현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런타임인데 클래스가 아직 없는데도요, 그걸 호출하는 어떤 또 다른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아직 로딩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있고 실체가 전혀 없는데 어떤 다른 클래스 A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이것의 파생 형식인 어떤 무엇이 B가 존재해야지만 실질적인 코드가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로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직 구현체가 없더라도, 이런 임플레멘테이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났더라도 일단 로딩이 됩니다. 예, 일단 맞으면 그래서 로딩이 돼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장점이죠. 이거를 이제 네이티브 코드 같은 데서 하려면은 뭐 지연된 로딩 기법 쓰고 뭐 하고 뭐 맞추고 이러는데, 이런 의존성 관련된 문제부터 해석하는 게 이제 자바 쪽에서는 이제 JVM에서 알아서 해주고 있고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클래스 로더는 프로그램 코드를 네트워크로 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티브 코드하고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만 맞춰가지고 구현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로딩이 이제 기존 코드는 작동해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요거를 클래스 로더가 네트워크에서 수신하고 받아갖고 로딩해서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유연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생각하면은 성능 이슈를 빼고 본다면은 이거는 배포라든가 운영 측에서 너무 이제 강력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 단계, 레졸루션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동적 바인딩을 합니다. 예, 바인딩 얘기했죠? 레인틀리 바인딩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제 초기화 이후에 이제 되게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되니까 요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네, 인터페이스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클래스를 로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데 이 검증이 좀 재밌어요. 이제 무슨 검증을 하게 되냐면은 JVM 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칙, 규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규약을 만족하는지 일단 기초적인 형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맞다, 오케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 로딩하고 바이트 코드 로딩하고 그 다음에 심벌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썼던 게 이제 뭐 마이 테스트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 테스트를 부모로 두고 이거의 파생 형식인 마이 테스트 EX가 있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상속 관계인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 관계일 때 이런 거는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존적. 근데 존립 수준에서 의존적이죠. 그러니까 마이테스트 EX가 이 클래스가 성립하려면 인스턴스도 만들고 뭣도 하고 운영되려면은 이 마이테스트 클래스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테스트 EX를 로딩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전에 얘도 로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관계가 누가 누구의 파생입니다. 어쩌고 써 있는 게 그런 개념이 이게 심볼 참조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로딩하고 여기서 이 상위에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바인딩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볼 참조라고 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set이라는 set 데이터 함수를 호출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름상 이런 거 부른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가 수행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코드는 당연히 이제 뭐 자바 바이트 코드가 되겠죠. 뭐 바이트 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코드들이 실제로 있을 거고 요걸로 이제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한 이 코드가 메모리 어딘가에 또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메모리 어딘가라고 말한 그 위치 정보가 있겠죠. 그 실제 위치 정보를 찾아서 바인딩 해주고 그래서 콜이 이루어지고 연산이 되게 해주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일단 하이레벨 언어 수준에서 찾아놓은 게 그게 심볼 참조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콜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따지냐면은 바이트 코드를 검증도 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대박인 게 그래서 보안 위협이 될 만한 검증을 포함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운영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플리케이션인데 얘가 작동할 때 JVM 위에서 돌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밑에 운영체제에 커널이 있는데 이 수준의 손상을 줄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따져가지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API 콜이 있다거나 뭐 접근이 있다라거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만약에 있죠. 그러면 로딩에 실패, 검증에 실패하게 되고 클래스 로딩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레벨이 무려 바이트 코드 수준에서 검증이 들어가요. 이러니까 이 검증 과정 자체가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로딩이 느려질 거고 런타임 로딩이 느려진다라는 것은 이제 성능 저하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보안을 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JVM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해준다. 어쨌든 그런 게 포함된다. 그러니까 JVM이 한정하는 어떤 영역을 못 벗어나게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딱 옥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C나 C++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로딩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준비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해석 들어가십니다. 근데 준비라는 게 뭐냐? 자,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거 우리가 이제 new 연산을 통해서 인스턴스 만든다.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클래스의 형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my test 클래스다 라고 하면 my test 클래스의 t인데 얘는 유연산을 통해서 뭐 my test 클래스 뭐 인스턴스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참조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참조자. 이거는 메모리를 어디 쓰냐면은 이건 스택을 써요. 이건 스택을 쓰고 실제 인스턴스는 어딘가에 있겠죠. 얘가 인스턴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힙 영역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스택 영역 어딘가에서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에 주소가 들어있고 이 주소를 따라가면은 힙 영역 어딘가에 실제 인스턴스가 저장된 공간이 나오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이 JVM은 인스턴스를 쓸 메모리를 확보할 때 여기를 몽땅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영초기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 클래스의 멤버인 필드에다가 대고 영초기화를 안 해도, 그러니까 equal 0 이런 거 안 쓰셔도 기본적으로 다 영초기화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메모리가 준비가 되면 아직 생성자는 부른 게 아니에요. 아직. 호출 전. 그래서 필드 초기 값은 언제 이게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래스 선언할 때, 그 필드 선언할 때 초기 값이 뭐 10이다, 5다 줄 수 있잖아요. 인티저 형식에 대해서. 그런 거 줄 수 있는데, 그걸 주더라도 생성자에서 바꾸면 그게 우선한다 그랬죠. 그게 서로 다를 때. 그게 생성자가 이제 초기화가 되면서, 메모리 준비 끝나고 초기화 되면서 그때 이제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 메모리의 값을 그때 가서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라는 필드가 있었다. 거기에 10을 저장해. 그럼 어딘가는 이렇게 데이터 형이 있다면 이제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심볼릭 상수 있죠? 이거는 상수 필드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값을 딱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재밌는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수풀에서 심볼 참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상수로 되어 있어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참조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A가 B를 부른다는데 그럼 B가 저장된 위치가 어디야? 그 위치를 직접 찾아내는 게 그게 직접 참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바인딩이 정확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대체하는 과정까지가 준비 및 해석 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힙 영역이 이제 객체를 생성을 다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 확보해서 0으로 다 이제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인스턴스를 이렇게 그렸는데 메모리 하나만 이렇게 덜렁 그렸잖아요. 어떤 자바 클래스 만들어서 인스턴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이 뭐냐면 인스턴스 실제 데이터 영역 있죠. 우리가 이제 필드를 뭘 썼어요. 그러면 인티저가 있었다, 뭐 아니면 인티저 뭐 하나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바이트의 어레이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고요. 이 안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 메타데이터에 이제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객체 초기화를 할 때는 이제 이 데이터 영역이라고 부를 만한 필드들이 사용하는 이 영역은 모조리 다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이 메타 영역은요, 이거는 누가 나중에 또 관리를 하냐면 여기에 개입하냐면 가비지 컬렉터도 여기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성 이슈 해결할 때 락을 걸고 뭐하고 이런 것까지 여기 다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두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성 설정을 실시한다. 객체 초기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클래스 이름이 뭐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안에 잔뜩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 재밌는 게 요거에 들어갑니다. 해시 코드하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이 드릴 텐데, 어쨌든 그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해시라는 놈을 일단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해시 코드라는 거는 유니크합니다. 유일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유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인스턴스 자체를 식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걸 미리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C가 작동할 때 이 인스턴스들을 여기저기 옮기거든요. 메모리 위치를. 그때마다 나이를 이제 올려줘요. 그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늙은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콜렉팅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나 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중에 가비지 컬렉터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가 있는데 뭐 레이아웃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바 오브젝트 레이아웃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제 만들어 갖고 이거 뜯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필드 데이터 집어넣고 영초기 한 다음에 메타 데이터 잘 챙겨 넣어서 설정해주고 그러면 클래스가 완전히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그제서야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데 그놈이 이제 그 이놈이죠. init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뭐냐 그 인텔리제이로 뭔가 실행하다 보면 우리 이거 봤잖아요. 언제 봤냐면은 그 생성자 그 호출 스택 올라가는 거 볼 때 최초 부른 게 이제 얘였어요. 얘. 그러니까 JVM의 init에서 이제 생성자를 불러주는 거죠. 이때 얘가 이제 생성자를 콜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객체 초기화 예를 들면은 이제 필드에 어떤 놈을 10 넣어라 그러면 10 저장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가지만 살펴봤으면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상수풀에 있는 심벌 참조를 직접 참조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스키 코드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네, 그냥 보여요. 그냥 글씨 자체로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직접 참조로 바꾼다는 건 어쨌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상수든 아니면 이제 그 메서드가 저장된 위치가 결정이 나야 그래야 이제 거기에 주소로 대체해서 여기로 이제 제어의 흐름을 넘겨라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부분들을 이제 좀 특이하게 해석이라고 부른다. 그 점은 조금 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클래스 로더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디일까? 사실 그 검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레졸루션 단계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레졸루션 단계에서 그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클래스 로딩을 할지 말지 이런 거 결정하는데 이때 실패해 버렸다 그러면은 의존성 있는 클래스를 못 가져와서 로딩 실패가 돼 버려요. 근데 이제 프리페어 하는 부분은 이건 메모리 확보하는 거고 메타데이터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이제 가비지 콜렉트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용 직전 단계에서 생성자 콜해주고 이제 우리가 사용 단계로 넘어간다. 자, 업로드 되는 시점은 클래스 요게 업로드 되는 시점은 네, 이제 가비지 콜렉터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다 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클래스 로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